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는 아닌 줄 알면서 끝없이 거대 양당만 지지하는 그 제약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양대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건 내 정치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요, 진정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을 저지르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그건 썩습니다.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도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이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고인 물이 되고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거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치도 그렇고 모든 사회 현상도 그렇고 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 맹수를 갖다 놔도 보면 이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도 야성을 잃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우리에 갇힌 소나 돼지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물이 썩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고인물 정치가 얼마나 사회적 해악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윤석열로 상징되는 국민의힘과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면 이 쌍심지를 켜고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 해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순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더 지속될 수 없을 만큼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국은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게 자연계의 이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한계에 오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에서도 숲풀이 무성해져서 도저히 그 무성한 숲풀이 더 이상 번창할 수 없는 한계가 오면 산불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나서 자연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탄 잿가루가 거름이 되어서 거기서 또 금방 새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생태계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자연도 주기적으로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속에 열기도 쌓이고 쌓이면 터집니다. 그러면 용암이 흘러놓고 하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그 속에서 또 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숲이 우거지고 생물이 살아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든 쌓이고 쌓이면 이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한번 봅시다.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또 이시조선, 한 왕조가 등장했다가 한계가 생기면 그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번창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와서 무너지죠. 그래서 이시조선도 진작 무너져야 되는데 500년이나 버텼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 합병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일본의 식민지 체제나 제국주의적 침략 체제도 한계가 와서 아시아를 다 먹을 것처럼 보였죠. 그때 식민지에 살아가던 지식이라는 게 따져보면 지식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상가로 위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평범한 졸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체제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분석해내지 못하고 대부분이 친일로 기울은 거죠. 자,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서 현 상태에 왔는데 이게 이제 또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버티는 동력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또 경제 발전으로 버텼는데 이제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안 통하고 경제 발전도 안 통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가 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는 완전히 퍼주는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친북적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붕괴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역성 혁명이 그렇고, 자,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요즘 시끄러운데 한번 봅시다. 거기에 유대교가 수천 년을 왔어요. 그 유대교가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성전 앞에 그야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판을 줬죠. 예물을 바치는데 환전을 해주는. 자, 그래서 이 환전판을 뒤집어 엎는 예수라는 혁명가가 탄생했잖아요. 예수는 혁명가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혁명을 가져와서 그야말로 예수교, 기독교를 창시했어요. 자, 그 기독교가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예수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서 로마도 먹고 서구 사회의 기반이 됐지만, 자, 16세기가 넘어가면서 그 기독교에 또 한계가 오기 시작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종교혁명으로 또 개신교가 생겼고, 그 개신교가 지금 또 한계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이 세상의 이치가 똑같은 거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원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러면서 중국에도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왕조가 한계가 이르면 거기에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했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에 이런 체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 체제의 초창기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또 모순에 빠져서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됐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영속될 것처럼 보이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도 지금 한계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투기 금융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또 기득권을 지향하는 그들을 위한 가짜 민주주의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도 무너지고 배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모순의 사회적 희생양은요, 항상 역사적인 진리로 보면 평민, 평범한 백성, 중산층 이하, 서민, 노예계층이 다 그 피해를 겪어요. 이들 숫자는 절대 다수인데 이들에게 피해가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누가 선동해서 혁명가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에도 홍건적, 황건적의 난이 결국 그런 것이죠. 자, 한국에도 이 왕조가 바뀔 때 결국 이런 대중의 지지를 혁명가가 받으면서 왕조를 뒤집어 엎었지요. 고려 왕건이나 조선의 이성계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세상은 한계에 이르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 길들여진 이 당신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이 기득권 좌우 정당이 마치 이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임금이 바뀔 때마다 그들을 찬양하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미화시키고, 그러가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또 거기 줄 서서 박수를 칩니다. 솔직히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 바뀔 때마다 박수치는 아무 생각이 없는 대중들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정치에 의해서 최대 피해를 겪는 사람은요,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의 서민 대중들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겪으면서요, 그들에게 줄을 서서 박수치는 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이자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지를 거부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지요. 그것은 당신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의 삶도 파괴하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거예요. 더 나아질 희망을 찾아서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거기에 동원된 남군이나 북군이 막연하게
링컨을 지지하는 사람,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냥 싸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남군을 지지하고 북군을 지지하는 명분이 있었을 거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통일이 될 때 천황을 지지하는 자와 일본의 과거에 번을 중심으로 하는 막부 체제를 중시하는 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각자가 서서 싸웠지만은 거기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제는 항상 발전하려고 할 때 발전하고 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발전을 막고자 하는 사람의 명분이 충돌하는데, 대체로 역사는 이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불행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누군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도,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도,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도 이대로는 더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여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판검사가 제일 되고 싶은데 이 판검사 되는 걸 사실을 없애고 로스쿨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정원을 왕창 늘려줘요.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야 대립이 없습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을 채택하고 왜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데도 민주당이 똑같이 찬성을 하면서 한 발 더 날까요? 그러니까 기득권에게 명확한 것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기득권끼리는 절대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더 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그야말로 왕도 아니고 왕보다 더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왕보다 힘이 더 있다고 봐요. 조선시대 때 신하가 막 간언을 하는데 대통령이 닥쳐, 듣기 싫어, 내 말만 할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들어줬어야 돼요. 신하가 대돌에 머리를 찍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니되옵니다 하고 상소문 올리면요,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서 왕이 신하를 죽여버리고 사약을 내리고 함부로 하면 왕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연산군 광해군이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보다 지금 현대 대통령이 힘이 더 세다,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요, 외군이 쳐들어오고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다 병력을 빼서 모혈한다고 몇 명 모입니까? 현대 대통령은요, 전쟁이 나서 전부 강제 징집하면 다 가야 되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조선시대 때 왕보다 낫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노예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또 4.19 혁명을 하고 6월 혁명을 했다라고 하는 혁명의 열기가 한국 사회의 동력이에요.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 36년 일제시대만큼을 겪었는데 이 고임 체제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근데 기껏해야 대통령 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그리고 내각제로 개헌하자라는 게 이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지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올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극심해서 다시 조선과 같은 신분사회가 될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이 형식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넘겨받아서 파퓰리즘으로 껌딱지나 던져주고 계속 집권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리석은 노예가 되고 백성이 되고자 하는 당신들이 각성을 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야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이 콘크리트, 세멘트 덩어리를 가지고 12억을 받아먹어도 이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못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거기에 더 남겨 먹을 길이 없을까 하고 매몰되는 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권력이. 바이오다 사시오, 태양광이다 사시오, 방산이다 사시오. 여기에 달라들어서 돈을 끌고 모았어. 2차 전지다 사시오. 그걸 투기하고 자빠졌습니다. 코인이라는 이 도박판, 스포츠 토토보다 더한 도박판, 강원랜드보다 더한 도박판이 벌어져도 정부가 단속하지 않아요.
사모펀드라는 명목으로 대놓고 사기를 쳐도 단속 제대로 안 하고 터진 뒤에 다 도망가고 나면 피레미만 잡아서 처벌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체제는요, 이제 더 이상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